고려 27대 왕이 충숙왕이고 그 장남이 28대 충해왕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양위받아 16세에 즉위한 충해왕은 우리나라 역사상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폭군이었습니다. 사냥 다니거나 여자 겁탈하는 게 그의 주특기였습니다. 백성들의 여자든 신하들의 여자든 장인의 후처, 즉 장모가 되든 아버지의 여자, 즉 어머니가 되든 자기 마음에 들면 무조건 덤벼들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죽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를 폭군이라고 칭하는데 주저할 학자들이 없을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충해왕이 반원 정책도 펼쳤으며 고려의 상업을 부흥시켰다고도 합니다. 그는 재위 중인 28세 때 악행으로 인해 원나라에 압송되어 폐위됩니다. 이후 유배지에 가다가 죽습니다. 귤을 먹다가 죽었다고 하는데 독살되었을 거라고들 합니다. 주목할 점은 충해왕을 몰아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친원파의 우두머리 기철이었습니다. 충해왕이 기철의 인척이 되는 여인을 겁탈하여 원래 두 사람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더라도 기철이 친원파이니만큼 충해왕의 반원 정책이 틀린 말이 아닌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가 폭군이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충해왕이 즉위하는 해에 강릉대군이 태어납니다. 훗날의 공민왕이죠. 나이차가 많이 납니다만 충해왕과 강릉대군은 동복 형제입니다. 어머니가 남양 홍씨로 명덕태후입니다. 당시 고려의 왕자는 원나라에 가서 숙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숙이는 숙박하면서 호위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원황제의 호위를 말합니다. 일종의 인질생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를 억압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원나라에서 정치 자문 등의 역할을 하며 고려에서 온 호종신하들을 거느리고 왕족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원의 입장에서는 고려의 왕자를 원나라화 시키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 때도 이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주변 부족을 정복하면 유력자의 자제를 로마에서 교육받게 해 로마화 시켰습니다. 다만 강릉대군이 머무를 때 원은 이미 쇠락해 있었습니다. 12세 때부터 10년 가까이 머무르면서 그는 원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걸 몸소 체험합니다. 충해왕이 쫓겨날 때 원나라에 머물던 강릉대군의 나이가 15세였습니다. 강릉대군의 장조카, 즉 충해왕의 장남 나이는 8세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왕위 후계자인데 나이로 따지면 강릉대군이 유리하네요. 유리할 뿐이지 강릉대군도 아직 장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고려에서는 신하들이 강릉대군과 충해왕의 장남 중에서 왕을 뽑아달라고 원나라에 요청합니다. 당시 원나라 황제는 순제인데 명나라 시호로 걸었습니다. 원나라로 따지면 해종이 됩니다. 순제의 황후가 고려 출신입니다. 그 유명한 기황후가 그녀입니다. 앞에서 나온 기철이 그녀의 오빠가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때 강릉대군이 기황후에게 줄을 댔을 겁니다. 왕위에 오르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강릉대군은 다음 왕에 지목되지 못합니다. 장조카가 어려서도 영특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장조카의 어머니가 원나라 공주였습니다. 강릉대군이 밀릴 만한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옵니다. 결국 장조카가 8세에 즉위하는데 그가 고려 29대 충목왕입니다. 왕이 어리니까 어머니 덕령공주가 섭정합니다. 덕령공주가 신하들의 도움을 받아 무난하게 정치를 펼칩니다. 충해왕으로 인해 어수선했던 나라가 차차 안정되어 갑니다. 또한
어린 충목왕이 성군의 자질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가 이상 없이 자라서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으면 고려의 역사가 더 길어졌을지 모릅니다. 물론 역사에 가정이란 말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충목왕이 12세 때 병으로 죽습니다. 이때가 12월로 해가 바뀌기 전입니다. 이 시점에서 왕위 계승 후보자는 두 사람입니다. 19세의 강릉대군, 11세의 충혜왕 차남, 충혜왕의 차남, 즉 강릉대군의 둘째 조카 어머니는 휘빈 윤씨로 고려 사람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강릉대군이 가장 유력한 후보자입니다. 어린아이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장성한 강릉대군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고려 신하가 많았습니다. 또 고려에서 원나라에 그렇게 요청하기도 합니다. 아마 원나라에 머물던 강릉대군은 이번에는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황후에게도 또 매달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듬해 원나라에서 충혜왕의 차남을 부릅니다. 어린아이가 원나라에 입조해 다음 왕으로 지목받는 겁니다. 장성한 강릉대군을 두고 어린 조카를 왕위에 올린 이유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원순제 마음이니 힘이 없는 고려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추측해보자면 윤씨 집안에서도 원나라와 기황후에게 줄을 댔을 겁니다. 여하간에 강릉대군이 20세가 될 때 12세가 되는 둘째 조카가 고려 30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가 충정왕입니다. 아마 강릉대군의 속이 무척이나 쓰렸을 겁니다. 그리고 기황후에게 섭섭하기도 했을 겁니다. 이번에는 누가 봐도 강릉대군이 적임자인데 떨어졌으니까요. 이제 12세의 충정왕이 정상적으로 자란다면 강릉대군이 왕이 될 일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강릉대군의 입장에서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병이나 다른 불상사가 충정왕에게도 닥칠 수 있는 겁니다. 이해에 강릉대군이 원의 노국공주와 결혼합니다. 당시 노국공주의 가문은 대단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강릉대군의 결혼에는 정략적인 면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때 고려는 원나라의 부마국이었습니다. 고려왕은 원나라 황실의 사위가 되어야 합니다. 노국공주와 인연이 되어서 또 노국공주가 좋아서 강릉대군이 결혼했을 겁니다. 그래도 왕이 되려고 하는 강릉대군의 야심을 원나라 공주와의 결혼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충정왕이 어리니까 섭정을 받아야 합니다. 섭정의 주체를 두고 덕령공주와 휘빈 윤씨 사이에 세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신하들도 두 파로 나뉩니다. 외척 윤씨 집안에서 끼치는 폐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계속 들끓던 왜구가 충정왕 즉위 후 대규모로 기승을 부려 백성들의 삶이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이 판국에 정치마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이리 되면 폐위에 관한 말이 슬슬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원에서 2년 만에 충정왕을 폐위합니다. 왜구의 창궐이 가장 큰 원인이었을 것으로 많은 학자가 추측합니다. 원나라도 왜구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고려에서부터 왜구를 막아줘야 하는데 어린 왕이 통치하는 고려의 정치가 혼란합니다. 그래서 충정왕을 폐위하고 장성한 강릉대군을 왕으로 임명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으로 연결됩니다. 당시 원황실에서 기황후의 입김이 세었습니다. 따라서 폐위와 즉위에 기황후가 그 역할을 했을 것으로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강릉대군도 자기가 왕이 되어야 고려가 안정된다고 기황후를 부추겼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랬다면 기황후의 입장에서는 공민왕이 배은망덕한 인간이 됩니다.
기황후 생각으론 공민왕이 자기 힘으로 즉위하는데 집권하고 나서 자기 친정 집안을 박살하며 반원 정책을 펼치니까요. 드디어 강릉대군, 즉 공민왕이 22세 때 고려 31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충정왕은 이듬해에 독살됩니다. 딱 알맞은 나이에 공민왕이 즉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리지도 않으며 많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무너져가는 원나라에서 공민왕이 소년 시기를 보냈습니다. 내심 원에서 벗어날 기회가 왔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그가 여러 개혁 정책을 펼치며 혈기왕성하게 출발합니다. 당시의 백성들도 후세의 우리도 젊은 개혁 군주의 출발에 환호합니다. 그러나 그는 고려와 조선을 통틀어 유일하게 제위종에 암살당합니다. 가뜩이나 내리막길을 걷고 있던 고려는 그의 죽음으로 인해 망국이 가속화합니다. 고려의 부흥을 꿈꾸고 개혁을 시도했던 공민왕이 역설적이게도 고려 망국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승계가 고려와 전쟁에서 조선을 건국하는 게 아닙니다. 고려 신하로서 왕자리를 물려받습니다. 고려왕을 대행하는 것이죠. 이승계는 고려 국왕 대행을 반년 넘게 합니다. 그러면서 나라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국초에 거란을 물리치고 동아시아 강국으로 군림했던 고려입니다. 하지만 망하고 나서 고려 부흥 운동 같은 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민왕 즉위부터 시작해서 이승계가 고려 국왕 대행이 될 때까지 고려 멸망 전 과정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